초등학교 때 공부로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 보고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도 좀 놀라고요. 부모님도 당황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중학교에 올라가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초등학생 때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과연 중학교 올라가면 공부를 저절로 잘하게 될까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초등 시절을 보낸 친구들은 이 정도 했으면 중학교 올라가면 당연히 시험을 잘 보겠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책만 많이 읽는 활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독서토론 논술 쪽에서 벌써 15년 이상 이제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여러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이 친구들은 당연히 문해력 좋습니다. 독해력이 좋아서 글을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는 것은 맞는데요. 단순히 그것만으로 시험을 잘 본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이렇게 중학교 올라가서도 공부도 잘하고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어떤 준비를 했기 때문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책만 많이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아이들이 시험 보려면요, 그냥 교과서만 잘 읽고 책만 잘 읽어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오지선다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또 긴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도 연습이 필요해요. 시험이라는 건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도 모두 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히 글만 읽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학생들은 각 학교마다 교과서의 출판사가 다르죠. 그 출판사의 자습서나 문제집을 미리 구매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시험에 막 닥쳐서 그 문제집을 구하려고 하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집을 구하느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미리미리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의 출판사를 확인해서 미리 자습서나 문제집을 구매해 두고 그것을 연습하는 준비는 너무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초등학생들도 단원평가 보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도 6학년이고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요. 단원평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단원평가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준비를 해보는 연습 너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단원평가를 볼 텐데요. 수업 시간에 집중한 친구들은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단원평가 문제집을 풀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친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시험이란 공부하고 보는 거야. 시험은 내가 미리 시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원평가를 본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단원평가 문제집의 핵심 내용도 정리해보고 거기에는 쪽지 시험도 풀어보고 실제로 시간을 맞춰보고 시험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이들 단원평가요, 저학년 친구들은 문제집 가지고 왔을 때 어머님들이 황당한 경우 있을걸요? 왜냐면 아이가 시험지에 그림을 그려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왜 그렸니? 라고 물어봤더니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간이 남았을 때 내가 이 시험 문제를 다시 검토하면서 틀린 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걸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맞춰놓고 시간 내에 내가 한 문제를 푸는데 몇 분 내에 풀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중간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는 문제는 일단 넘어가서 끝까지 풀고 다시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시간이 다 끝나면 검토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연습을 시키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시험 전에요, 교과서를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준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지만 선생님께서 강조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것을 알겠죠. 실제로 2025년 연세대학교의 교육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요, 초등 시절에 국어 저성치를 보였던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상위권으로 올라간 케이스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것들이 요인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니까요, 이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했느냐,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자기화 시켰는지 뿐만 아니라 얼만큼의 독서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초등학교 땐 국어 성적이 낮았는데 중학교 올라가서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기화하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모르는 것을 다시 알아가는 태도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단원평가를 본 다음에요, 점수로만 칭찬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이가 공부를 한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더 많이 칭찬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가요, 대충 찍어서 잘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감으로 맞춰서 잘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만 지향적으로 보기보다 과정도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또 틀린 문제도 꼭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중학생들이 사실 더 많이 어려워졌어요. 바로 수행평가나 서술형평가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필고사에서도요, 어떤 학교는 한 20%까지 서술형 문제들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필고사는 한 50% 정도, 수행평가는 50%에서 100%까지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글쓰기 실력이 부족하면 높은 점수를 얻기가 어려워요. 중학교의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미리 조금만 알면 초등 때 준비가 가능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초등 때부터 글쓰기나 독서 경험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를 연습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학교 알림이에 25년도 평가 기준이 이미 다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아이가 배정될 중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성취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아, 지금 우리 아이가 문제를 푸는 연습하는 거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각 과목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이런 글쓰기도 연습이 필요하고 어떤 책들을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드실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게 완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좋아하는 게 명확하고 앞으로 무엇을 시켜야 할지 명확하면 우리가 너무 공부에만 이렇게 목매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이가 아직 뭘 좋아하는지 저희 아이는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커서 내가 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됐을 때 적어도 공부가 발목을 잡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면 아이에게 그만큼 연습을 시킬 수 있고 그걸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차곡차곡 초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연습을 해보고, 또 이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